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평화의 땅으로 불려왔습니다. 드디어 나오셨군요. 신비로운 외모만큼이나 순백의 삶을 살고 있는 백호. 지난 40년간 백호 왕국은 끓는 비를 주체하지 못해 쌈박질을 밥 먹듯 하는 맹수들의 세계에서 유일무이 범죄 없는 마을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백호 성향들이 좀 개인의 과욕과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된다? 약간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한 애들이에요. 다른 호랑이에 비해서는 좀 백호랑이가 좀 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호랑이는 제대로 붙으면 치명타거든. 그땐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평화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 무섭다. 평화로운 백호 왕국을 피로 물들인 끔찍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뒷다리에 치명상을 입고 발견된 피해자는 암컷 백호.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쳤어요. 피. 으스러진 거죠, 부러진 거죠. 으스러진 거. 그리고 치료하고 난 그 다음날 화랑이라는 애가 또 이제 좌측 뒷다리를 좀 다쳤어요. 바로 다음 날 역시 뒷다리에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또 발견된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두 마리 백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연달아 터졌고 같은 위치 반복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두 건에 대한 범인은 한계체가 40년간 지켜온 백호 왕국의 평화를 산산이 깨부순 연쇄 폭행 사건. 전 이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설레요. 누가 왜 백호들의 다리를 노린 걸까? 그것도 뒷다리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김상중 목소리가 들려서 일요일 아침부터 놀라셨죠? 그런데 저 김상중 아닙니다. 저는 백호왕국에 살아있는 화석, 올해 나이 8순인 기상입니다. 평화로운 백호왕국을 피로 물들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저는 일단 숟가락들 힘도 없어 용의 선상에선 제외됐습니다만 백호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뒷다리 공격 사건, 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땐 중년 탐정 김상중 씨는 사건 현장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깝니다. 저라고 못 갈겠습니까? 우리가 백호 왕국을 찾았을 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리들입니다. 이런 건 백호 왕국 4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를 향해 세운 발톱을 좀처럼 내려놓지 않는 이 거친 녀석들이 수컷이 아닌 암컷들이라는 겁니다. 암컷끼리도 싸워요? 아우 싸우죠. 자기들끼리 이제 시기 질투 해서 이제 신경전? 사랑 싸움은 수컷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암컷들도 멋진 남자를 내 거야 주변이 하늘로 나가네. 하늘. 이렇게 찜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백호왕국에서 암컷들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할 수밖에 없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컷 하나에 이제 암컷 9마리. 그렇죠, 여인천하. 네, 여인천하 맞아요. 백호왕국의 수컷은 단둘 하나. 때마침 그가 오는군요. 9마리 암컷들의 워너비, 이곳의 미란 수컷 백호 칸입니다. 왕자님이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칸이 나타나자 한 번만 나 좀 봐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암컷 백호. 교태 장렬. 9대1 경쟁률을 듣고 간택을 받으려면 개똥밭이라도 굴러야 합니다. 나 먼저 씻을게. 라면 먹고 가. 온갖 대때도 모자라. 여기요, 귀염미.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수컷이 한 마리일 수가 있죠? 백호왕국의 유일한 수컷으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이 남자. 대체 전생의 나라를 몇 번이나 구했던 걸까? 좀 부럽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 남자는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암컷들의 유혹에도 심드렁하기만 합니다. 너무 많아서. 여자들이 다 지만 바라보는데 도 닦는 수도승도 아니고 흥미도 관심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까칠한 면이 먹히는 걸까? 이렇게 보니 어쩐지 자꾸 끌려. 저라면 더 끌리잖아요. 독야 청청하는 칸 때문에 여인네들은 더 애가 타고 그러다 보니 신경전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혹 칸을 차지하기 위한 암컷들의 치열한 경쟁심이 연쇄 뒷다리 공격 사건의 화근이 된 건 아닐까. 그래, 남자가 너무 없어. 이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홍미.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 얘가 무리 중에 좀 약한 계층인가요? 아니요. 홍비 같은 경우는 어떤 백호 사파리가 있기 위한 역사 속에 남을 만한 개체예요. 그만큼 이제 힘도 그랬고 위치도 그랬고 좀 대단했던 개체죠. 사람들은 홍비를 백호왕국의 잔다라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호파와 황호파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암컷으로는 처음으로 백호왕국의 수장 자리를 꿰찼던 그녀. 좀 기가 센 여자였던 거죠, 홍비는. 수백 번의 전쟁에서도 반창고 하나 붙이지 않았다는 그녀에게 이런 치명상을 입히다니. 과연 누가 홍비를 공격할 수 있을까? 완전히 그거는 싸움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고 마음 먹고 공격을 한 거죠.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던 홍비. 헌데 범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죠. 그렇네요. 이 똑같은 부위를 화랑이가 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에 당해서 온 거죠. 다행히 성공적으로 재활 치료를 마치고 한 달 만에 다시 사파리로 돌아가게 된 홍비. 그녀의 등장으로 미궁 속에 빠져있던 연쇄 폭행치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될까. 그녀의 온몸이 그날의 사건을 잔인한 범인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파리 안에 온 홍비는 전례 없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컷들 중 누구도 그녀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는데 도통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 끔찍한 사건을 벌인 걸까? 이 용의범이라고 하면 난 이럴 것 같아.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애. 이 구역에선 평화. 주변에 있는 암컷 호랑이들 성질을 좀 긁죠. 첫 번째 용자는 오지랖이 저 멀리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까지 닿고도 남는다고 해서 백호왕국의 일명 오지랖으로 통하는 평화입니다. 여기저기 툭하면 시비를 걸고 얘가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허허, 망측한 행동도 수시로 일삼는 녀석. 병아 없다, 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있지동.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바로 이 점이 용의자로 꼽는 이유입니다. 백호들은 바보 같고 모자란 평화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데 평화의 발톱은 언제나 날카롭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숙한 얼굴 뒤에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자의 얼굴을 숨겨두고 있는 걸까? 그런데 먼저 시비를 걸고 할 만한 애는 지금 평화랑 유비일 것 같아요. 유비는 자기 형제들 둘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확실히 대장이에요.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약간의 영역의 확장에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용의자는 일명 삼국지 자매 중에 유비. 서열일이 홍비에 대들었다가 완벽하게 밀린 세 마리 암컷이 오로지 홍비 타도를 외치며 셋방에 모여 앉아 의자매를 맺었는데 그들 중 대장이 바로 유비. 백호답지 않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셋방살이 트라우마 때문에 유난히 땅 욕심이 많아 의자매뿐 아니라 다른 암컷들과 싸움이 잦다는 겁니다. 두 얼굴의 백호 평화, 부와 권력의 눈이 먼 유비. 정말 둘 중 하나가 범인인 걸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있는 걸까? 매의 눈으로 추적이 계속되고 있던 그때 한 백호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더니 시비를 걸고 다짜고짜 폭행을 하는 한 녀석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상대 빈틈을 노리는 화면 속 녀석의 행동은 누구죠? 평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 뒷발로 시동을 걸더니 단숨에 남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 싸움을 하는 녀석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의 자리를 빼앗는 이 녀석은 딱 봐도 유비입니다. 곳곳에서 포착된 폭행 사건의 현장엔 언제나 평화와 유비 두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둘 중 하나인가 공범이나.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깜짝깜짝 뛰어가는 경우는 장난치러 갔거나 아니면 어떤 뭐 매력 발산하려고 한 거죠. 공격하러 갈 때는 스타트 끊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낮은 자세로 순식간에 최대한 소리 안 내고 조심히 다가가거든요. 뒷다리 공격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라 두 녀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다시 미궁에 빠진 사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큰일 다쳤네요. 그런데 정작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자 백호왕국의 수장인 칸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녀석의 관심을 두는 건 오직 하나, 마일러, 마이카 버스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남자의 로망이라고는 하지만 맹수의 마음도 빼앗을 줄은 몰랐습니다. 목에 겨워서 얘가 지금. 부비 애정 행각에 보디가드까지 나서는 모습, 그리고 마무리로 넌 내 거야 찜. 이렇게 칸이 사랑의 열병을 앓는 동안 우리에겐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얘들이 한번 이 기억을 해놨던 거는 언제 이렇게 됐다 내놨어도 항상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서로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9마리 여인네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한 뒤 뭐 삼자되면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인 홍비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비는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번엔 범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까? 한정된 공간에 들어오니 서로를 경계하는 암컷들. 그런데 서로 그때였습니다. 분위기를 보는 거죠. 재빠르게 달려가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붙는 녀석. 다들 용의자 신분이 되어 기분도 안 좋은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깐죽거리는 평화 때문에 살벌해진 조사실. 맞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된 걸까? 아, 따가워. 평화의 원맨쇼로 분위기 험악해지던 진짜 그때 물색 없다, 평화. 첫 번째 폭행 사건의 피해자 홍비가 이상했습니다. 불안하게 떨리는 시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시선이 꽂힌 곳엔 유비가 있었습니다. 유비에게 보이는 이 눈빛은 뭘 말하고 진짜. 있는 걸까? 눈을 보면은 약간 좀 두려움의 눈빛? 네, 경계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두려움의 눈빛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상한 거 맞아. 네, 확실히 이상한 거죠. 저거는 둘 사이에 뭔가 있어요. 둘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억이 있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기억이 유비에겐 어떨지 몰라도 홍비에게만큼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화롭고 고요한 백호왕국, 그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언제쯤 그 숨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까? 아무래도 백호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하얀 동물이다 보니까는 이 겨울에 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 노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주변을 전부 다 하얗게 해서 보호색의 역할을 좀 되는 거죠.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고 쌓인 눈이 녹듯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걸 믿기에 우린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하얗게 백호왕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암컷 서열 1위이자 연쇄 폭행 사건의 피해자 홍비와 평범한 삼국지 자매에서 암컷 서열 2위로 급부상한 유비 사이에 남모르는 신경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두 암컷의 싸움 이번 사건의 진실인 걸까? 심증을 굳히기에 필요한 건 물증입니다. 용의자 영순이 유비를 대놓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눈빛은 어디로 간다. 아주 휑해져서는 세상만사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새방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포커페이스인 걸까? 그런데 그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다리에 상처를 입은 홍비였습니다. 어떡해요. 다리의 상처. 우리가 그토록 찾던 연쇄 폭행범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렸어요. 겨우 살아난 피해자를 또다시 공격한 잔혹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 범인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서둘러 범인을 찾던 그때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녀석이 보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럼 칸? 칸이요, 칸. 추적 끝에 밝혀낸 녀석의 정체는 뜻밖에도 칸이었습니다. 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설마.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잘 안 못하는. 수컷이 암컷을 무는 경우는 없어 거의. 제가 눈으로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일은 사파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백호왕국의 유일한 수컷인 칸은 도 닦기 좋아하는 초식남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인물이죠. 칸은 범인인 걸까? 아니면 목격자인 걸까?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홍비에게 다가가는 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홍비의 다리를 맹렬하게 물어뜯고는 어머. 서둘러 사라지고 마는 범인. 어떡해. 괴로워하는 홍비를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는 잔인한 범인은 칸이 확실했습니다. 다리 쪽이나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칸이 확실해요. 평화로운 백호왕국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연쇄 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칸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희대의 초식남 칸은 어쩌다 끔찍한 폭행 사건의 범인이 된 걸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로 시간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그때 아예 칸은 뭐 길을 못 폈죠. 그냥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한테는 조금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5년 전 몸이 왜소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진 칸은 백호왕국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약했네. 심지어 암컷들에게까지 당하기 시작하면서 칸은 백호왕국을 떠나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덩치도 키우고 힘도 키우며 컴백 사파리를 꿈꿨던 칸. 하지만 어린 시절 당한 폭력의 후유증은 쉬이 낫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암컷들에게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건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유약하고 어렸던 사춘기 소년의 모습에서 청년이 되어 1년 만에 백호왕국에 재입성하게 된 칸. 아들이 귀한 백호 가문에서 유일한 수컷이었던 칸은 곧 1인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제왕 자리에 오른 녀석이 가장 먼저 계획한 일은 바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였습니다. 드라마 같네. 오, 드라마네. 어린 시절 자신에게 흑역사를 안겨준 암컷들에게 그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칸. 그 첫 번째 타깃이 당시 1인자였던 홍비. 어린 시절 폭력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 겁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그 기억은 분명히 칸이 갖고 있어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력이 뛰어나기로 알려져 있는 고양이과 동물들. 그런데 호랑이의 두개골은 사자를 포함한 다른 맹수들보다 두개골 용적이 더 커 기억력 또한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헌데 나쁜 기억은 더 오래 기억되는 법이니 그동안 칸은 얼마나 많은 감을 복수의 칼을 갈며 지새웠던 걸까? 결국 백호왕국의 평화를 위해 칸에게 당분간 감금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백호왕국엔 암컷들만 살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인네들에게 어찌 이런 가혹한 시련이. 그러게. 저라도 말 있었는데. 나서야겠습니다. 저도 엄연히 수컷입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니 그동안 저를 스쳐갔던 수많은 여인들이 기억이 나는군요. 제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죽기 전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참에 좋은 일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검은 베이비들 다들 부끄러워 숨어있는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헬로우 반가
제정신이야.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지금 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바싹 벗겨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천리만 여기까지. 어머.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도 방금 있었던 슬픈 기억일랑 후딱 잊어버리고 왕년에 잘 나갔던 꽃청춘 시절 간직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남자 김상중이 아닌 백호 기상이었습니다.